안녕! 여러분의 독서 닥터 윤서부님 네 번째 강의에 등장하셨습니다. 3강까지 지나오면서 이 독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믿어. 안 달라졌으면 그건 그거대로 좀 문제가 되는데 좋아. 선생님이 이 사부님이 말이야 너희들에게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고민하지 말고 한 강에 한 문장씩만 책상 앞에 딱 붙여놔. 한 강에 한 문장씩 진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그래야 우리 뭘 할 수 있다고? 생초보를 빨리 뗄 수 있다고. 그래서 책 읽기 생초보 특강 네 번째 강의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책하고 친해져야만 생초보를 뗄 수 있어. 당연한 거지. 초보, 생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생초보든 초보든 어쨌든 그 초보의 딱지를 떼려면 공부를 해야 돼.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책과 뚝 떨어져서 아니지. 책과 친해져야지. 책 옆에 있어야지. 그게 이번 강의의 포인트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3강에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뭘 이야기했었냐면, 책을 어떻게 고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탁 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게 생초보의 선택 방법이지. 선생님처럼 이제 독서가 이렇게 능수능란해지고 좀 많은 책들을 읽은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책을 선택하지 않아. 필요한 책들을 골라오거든. 그런데 너네들은 아직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가 포인트야. 그래야 내가 읽어낼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런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책을 손에 들고, 지난 강의 마지막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너의 용돈을 쏟아 부어. 포인트. 쏟아 부어. 그래야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책 읽기 왜 싫어? 이걸 딱 이야기를 하면 사실 대부분 다 어쩔 수 없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 100이면 100 책 읽기 싫다. 100이면 100은 아니고 100이면 99 정도. 책 읽는 거 싫어해. 왜 그럴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릴 때의 나쁜 경험 때문에 그래. 대부분 다 책을 억지로 읽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책을 읽어라, 독후감 써라, 막 정리해봐라,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금 전문용어로 목적 독서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책을 읽는 데다 어떤 목적을 부여했다라는 이야기야. 그 목적을 부여하니까 목적이 있고, 부모님의 목적은 있고, 나는 목적이 없는 거잖아. 나는 그냥 책을 읽는 거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부모님과 목적이 없이 그냥 책을 읽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접점을 찾은 게 뭐냐면 학습 만화야. 그러니까 이제 더 책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목적 독서에서 목적은 빼. 너의 목적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즐겁고 닥치는 대로 그냥 내가 즐거우면 끝, 끌리면 끝, 그거 사서 옆에 두는 거. 자, 그런데 대체로 이제 독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해력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6강, 7강, 8강, 9강에서 아주 자세하게 문해력이 바닥인 너네들을 쭉 끌어올려서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해 줄 거야. 영어로. 사실은 이게 조금 정확한 표현이 아니긴 한데, 문해력이라는 단어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글자를 읽고 쓰는 건 이제 대한민국에서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문맹률은 글을 못 읽고 못 쓴다, 이제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 너네들이 100%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지. 너네들이 책을 읽으면서, 교과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100%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자꾸 문해력이라고 하는 단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거든. 리터러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요즘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아니면
비판적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니까 들어는 봤을 거야. 그런데 포인트가 그렇군요 선생님.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목적 독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실패한다고. 그러지 마. 그건 지금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건 주객전도가 되어버린 상황이거든. 독서를 하면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키워져. 근데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 이건 주객전도예요. 문해력이 포커스가 아니니까. 자, 생각을 해보자.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어. 책을 열심히 읽으면 문해력이 생기나요?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 생각보다는 좀 많단 말이야. 학습 만화까지. 선생님은 대부분 다 학습 만화를 빼긴 하지만 어쨌든 너네들이 읽은 책이 많아.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 그 중에 너네들 기억하고 있는 건 도대체 몇 권쯤 되니? 쉽지 않을걸. 그치? 그게 포인트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인 것. 그러니까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걸 읽었다면 그 읽은 내용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1강, 2강, 3강에서 이야기했던 생각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 생각의 패턴을 만들면 우리는 책을 읽는 것만으로 문해력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생각을 얼마나 하느냐. 그 환경, 그 사건, 그 상황, 그 사람 관계. 주인공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문해력은 길러진다라는 거야. 한때 이런 거 있었다. 신문에서 논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 교육하고 논술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신문에서 논술 정말 잘 나온 게 사설이니까 사설을 열심히 읽으면 돼 라는 가짜 뉴스들이 생각해봐. 그 사설을 많이 읽는다고 논리력이 증가한다? 그런 거 없어. 사설을 읽고 뭐 해서 생각하고 논리력이 증가하는 거야. 문해력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가지고 너네들이 좀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책을 많이 읽고 활자를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글자를 많이 본다고 해서 문해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야. 왜? 문맹률 방금 선생님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누구든지 글을 읽고 소리내서 읽고 뭐 그걸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나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해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냥 정말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선생님이 야 일로 와봐. 내가 너랑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너네들이 와 선생님 좋아요. 저는 생초보 특강을 들으면서 선생님한테 반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밥 사준다고 밥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네들이 그럼 먹고 싶은 거 네가 정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간단 말이야. 갔어. 근데 너네 짜장면집을 들어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뭐라고 그래? 야 내가 밥 먹자라고 이야기했잖아. 밥 라이스 먹자라고 이야기했잖아. 너 왜 짜장면집에 와? 이러면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 된단 말이야. 이게 문해력의 개념이거든. 이해됐지?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자, 차 한잔 선생님하고 차 한잔 마시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네들이 가서 커피 시켰어. 야 내가 티 너 왜 커피 시켰어? 이런 말도 안 듣는 놈. 이해됐지? 그게 문해력이거든. 그러니까 차 한잔 마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글자를 읽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 글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따지고 보면 컨텍스트라는 표현도 좀 쓰거든. 문맥 속에서 읽어가는 거. 이건 좀 더 6강쯤에서 선생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아니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는 인터텍스트라고 하는 단어야. 인터텍스트추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건 말이야. 차 한잔 마시자 커피. 네가 커피를 먹든 차를 먹든 아니면 뭐 흑당차를 밀크티를 마시든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차 한잔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다는 이야기는 뭐라고? 난 너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지. 그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상황들에다가 자꾸 문자를 갖다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뭘 했냐면 21세기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적인 역량으로 뭘 넣었냐면 기초 문해력을 넣었어. 기초 문해력. 사실 문해력은 종류가 엄청 많이 있단 말이야. 문해력이라든지 과학 문해력, ICT 문해력, 문화생활 정치 문해력 이런 것처럼 문해력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책을 읽었다 해서 이렇게 커지는 능력은 아니라는 거.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책과 친해지기 위한 것 쉬울까 어려울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어렵지. 그지? 그걸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나. 왜냐하면 선생님은 학교에서 이렇게 책을 되게 싫어하는 학생, 책 읽기 힘들어하는 학생을 책을 쉽게 친해지게 만들어 주거든. 질문을 자꾸 던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당장 온라인으로 선생님을 만나서 책과 친해진다? 이건 정말 조금 쉽지 않아. 그런데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진짜로. 자, 그러면 이제 책과 친해지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할 게 정말 많은데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야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책과 친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걸리는 단어가 뭐냐면 완독이야. 완독. 그치? 다 읽어야 된대. 아니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아마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어릴 때, 야,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해야지.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뭐 이런 이상한 속담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어. 근데, 왜? 선생님이 항상 묻는 거야. 아, 왜 다 읽어야 되지? 책이 뭐길래? 그러니까, 이상한 책에 대한 이상한 자꾸 책임감, 의무감 막 이런 걸 느끼는 거야, 책에. 그러지 마. 왜 그래? 너희들 웹툰. 눈 반짝였지 방금. 웹툰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없어도 다 봐? 아니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 의무감을 가지고 나는 모든 웹툰을 다 볼 거야. 그런 학생 본 적이 없는데.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못 봤어. 그렇잖아. 맛이 없는데 나는 끝까지 꾸역꾸역 다 먹어야겠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 완독 아니다. 이건 절대 내가 책에 대한 이상한 책임감을 자꾸 강요하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왜 완독을 끝까지 다 읽어야 돼. 그건 냉정하게 말할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야. 무서운 이야기야. 완독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책이 소중하기 때문이야. 전제가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책이 왜 소중할까? 유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틀이 잘 바뀌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그때의 인식들이 여전히 책은 소중해 라고 가는 거야. 왜? 옛날 책은 다 필사본이었거든. 그러니까 구하기가 어려웠어. 그러니까 책은 소중한 것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난 반대세. 우리는 21세기 자본주의 세상을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얼마든지 책을 구할 수 있어. 책이 없어서 못 읽는다는 그런 가짜는 핑계를 대는 건 아니지. 도서관! 완독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런 책에 어설픈 책임감 가지지 마. 그러니까 너네들이 제일 먼저 책을 다 읽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지 선생님! 사부님! 제가 책을 지금부터 읽을 거예요. 딱 책을 잡고 처음 한 페이지 머릿말 차례 추천사 읽고 첫 번째 페이지 이제 본론 들어가는 첫 번째 페이지를 딱 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하는 행동 뭐니? 맨 마지막에 몇 페이지인지를 봐. 그치? 이제 5페이지 읽었는데 300페이지가 남았단 말이야. 그때부터 이 책 읽기는 고역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거지. 책과 친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완독하지 마. 할 필요 없어. 너네들한테 완독하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니, 완독이 필요한 시점이 있어. 근데 지금 생초보 때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마. 자, 두 번째, 책 순서대로 읽기. 이것도 되게 웃겨. 잘 생각해봐. 책이 우리가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도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초중 고등학생은
선생님 표현이야. 활자에 대한 신뢰도가 지나치게 높아. 그러니까 글로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책 순서대로를 금과 옥도처럼 작가가 쓴 흐름이니까 내가 순서대로 쫙 읽어줘야지. 이 순서대로 읽지 않으면 이게 깨질지도 몰라. 스토리가 깨질지도 몰라.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작가의 기호. 작가가 생각한 세계이잖아. 내가 생각한 세계는 좀 다른데? 그러면 내가 쭉 보다가 순서 마음에 드는 챕터가 마음에 드는 거기서부터 읽으면 뭔 상관이야. 선생님이 학생들을 처음에 가르칠 때 선생님과 이제 이렇게 함께 독서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을 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꼭 항상 서점을 데려간다? 같이 서점을 딱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쫙 책 골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연습도 좀 시키거든. 그런데 1시간 동안 책을 막 고르잖아. 그때 이제 힌트를 주는 거야. 어떤 책이든 뭐 책 표지를 보는 것도 좋고 디자인도 괜찮고 목차를 어떤 것도 좋으니까 네가 딱 책을 가지고 와. 그 대신 네가 그 책을 고른 이유를 좀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돼. 그럼 뭐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책이 되게 마음에 들잖아. 그러면 중간쯤 한번 봐. 아무 페이지나 넘겨서. 그리고 한 반 페이지 정도만 읽어봐. 괜찮아? 그럼 사. 한 3분의 2쯤 봐도 아무 상관없어. 그게 뭔 상관이야. 작가의 세계라니까 그건. 근데 나의 세계는 다르잖아. 내가 굳이 작가의 세계를 따라가? 필요 없어. 스토리가 아니 그것도 상관없다니까. 예를 들어봐. 중간에 스토리를 딱 내가 어떤 소설을 읽는데 중간을 딱 읽었어. 그러면 우리의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 했었던 기억나지? 우린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중간에 책을 딱 읽는다면 어떻게 돼? 중간에 내용을 읽는다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그림으로 자꾸 그리는 능력이 키워지게 돼.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고. 순서대로 쭉 가다 보면 그런 생각들 자체가 없어질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어. 어릴 때 책들은 자꾸 순서대로 읽는 책들로 돼 있거든. 그러나 너네들이 지금쯤 읽는 책은 굳이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어. 다시 중간 아니면 끝. 소설책은 끝부터는 읽지 마. 근데 어쨌든 중간이나 끝에서부터 읽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것 때문에 다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찾아보고 그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봐. 역사책을 읽는다. 내가 그래서 전체적인 역사책을 읽기로 했어.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 막 이렇게 간단 말이야, 책을. 그러니까 선생님 역사 시계열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읽어야죠. 아니, 왜? 조선시대 읽다가 뭔가 좀 이상해서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안 돼? 그걸 누가 정했어? 쏟고 있는 거야. 하지 마. 순서대로 안 읽어도 돼. 전혀 상관없어. 그 다음에 한 권씩 읽기. 이것도 어릴 때 조금 많이 부모님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야.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막 아무 상관없어. 뭐 굳이 그런 거에 집착해. 마음대로 읽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책을 대체로 한 7권 정도를 한꺼번에 읽는 편이거든. 일부러 그러는 경우 좀 있어. 이제 뒤에 가서 선생님이 이 부분이 선생님도 이런 독서 방법이 뭔지를 막 찾아보고 알게 된 거거든. 근데 그냥 본능적으로 읽다 보면 나중에 끌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읽다가 나중에 읽다 보면 이제 내가 읽는 패턴들이 좀 생긴단 말이야. 그런 패턴들을 찾다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한 권씩 읽을 필요 없어. 7, 8권씩 동시에. 그러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생긴다. A, B, C, D라고 하는 각각의 책에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해. 서로 전혀 다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겹치는 영역이 발생하거든. 그때 우리의 논리력이나 추론 영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돼. 그러니까 한 권씩 안 읽어도 돼. 선생님, 저는 스타일이 딱 이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지 않으면 그러다가 책을 안 읽었잖아. 우리 솔직히 치자고. 그러니까 여러 권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요거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읽어야 된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 너네들 조용한 환경이 있긴 하니? 독서실? 잠자잖아. 거기서 자잖아. 그치? 상관없어. 어디든. 내가 있는 곳 어디든. 그런 독서는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된다? 그것도 조금 이상한 이야기야. 그럴 필요 없어. 굳이. 그치? 그러니까 그냥 재밌는 책. 우리 지난 강의에서 했던 거 내용돈을 탈탈 털어서 산 그 책.
그치? 그런 책들 아무 때나 막 내가 지나가는 모든 동선에서 그 책이 보일 수 있도록. 그치?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재밌는 책 하나 손에 들고 다녀. 야, 요즘에 전부 다 지하철 하고 오만 대서 스마트폰만 들고 있는데 책을 딱 들고 간다. 있어 보이잖아. 그치? 있어빌러티의 결정판. 1200페이지짜리 책. 이런 책들 들고 다니면서 쫙 하나 소개해 줄까? 그치? 그런 책들을 너네들이 손에 들고 다니고 그렇잖아. 시간 되면 무조건 읽어보는 거. 그런 거 괜찮아. 언제 어디서든 중간중간에라도 끊임없이 생각하는 패턴만 만들면 우리는 독서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이겠지만 선생님 말에 상처는 받지 마. 너네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상처는 받겠지만, 자, 질문을 하나 해보자. 지금 선생님이 너네들 집을 방문해. 그래서 야, 띵동 누구세요? 아, 윤사부. 오, 선생님. 이래서 문을 열고, 자, 너네 방 좀 볼까? 공개할 수 있다 없다? 멈추고 잠깐 돌아봐.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공개할 수 있다 없다? 99%의 확률로 공개 못할걸? 왜? 대체로 이렇게 돼 있거든. 특히나 여학생들. 선생님이 그 20년 교사 생활하면서 여학생들, 여학교에도 좀 있었고, 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에서도 막 근무하고 이래가지고, 여학생들한테 항상 이 질문 하거든. 야, 우리 방 깔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 방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어. 왜냐면, 보기와는 좀 다르게 되게 깔끔해. 안 믿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 지저분한 방, 생각해보자. 책이랑 친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책이랑 친해지기 위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는 말과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책하고 상관없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줄게. 습관. 책 읽는 거 진짜 재밌거든. 갑자기 멈추고 끄고 싶지. 그런데 실제로 재밌다. 1강에서 선생님 계속 얘기했던 거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재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도 습관이 돼야 재밌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 자, 너네들 방 상태가 이렇다 생각하고, 아니면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지금까지 본 제자들은 상당수가 이런 학생들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야기하겠지만 옆에서 뭐 양말 한두 개 치워진 정도, 베개 한두 개 없는 정도, 뭐 그 정도겠지. 근데 어쨌든 봐봐. 너네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방을 보면서 볼 때마다, 방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막 피해서 가잖아. 선생님 다 알지? 막 피해서 가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한다. 아니, 내 방은 왜 이렇게 더럽지?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잡아서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해. 아니면 엄마한테 오만 소리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꾸역꾸역 안 되는 정리하는 척하고, 뭐 정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똑같은 방의 모양인데 자긴 정리했다라고 주장하는 집에 있는 아들들도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좀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돼. 그리고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아, 난 방이 좀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어. 아, 난 내 방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실패한 거잖아. 맞지? 아닌 거야? 그럴걸?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성적 올리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진짜 성적을 올려야겠네? 언제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할까?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학력평가 끝나고. 그 생각 맨날 하잖아. 눈물, 성적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울면서 나오면서 내가 진짜 기말고사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PC방 갔잖아. 그잖아. 지저분한 방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이 깨끗한 방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뭐 내지는 책을 열심히 읽고 싶다라고 하는 거,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 대부분은 지저분한 방에서 살아. 정말 난 이번에는 2020년 올해는 반드시 살을 뺀다.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로 그래? 아니야. 그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야. 왜 실패할까? 엄청난 큰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은 실패해. 왜? 그런 큰 결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거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뭐냐면 진짜 대도 안 한 정말 꾸질꾸질한 그 자잘한 실천들이야.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거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 공부에 성공하는 사람, 책 읽기에 목표를 세우고 1년에 30권의 책을 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짜질구레하다라고 느껴지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실천을 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방이 깨끗한 게 내가 깨끗한 방에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지?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큰 밥 먹고 새해에 방 청소하는 거 그런 걸로 깨끗한 방에서 살 수 없어. 뭐야?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기. 이걸 실천하면 돼. 그러면 방은 항상 깨끗해. 근데 그 짜질구레한 실천을 하기가 싫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한단 말이야.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야. 선생님 너희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자리 그런 거 말고 너희들의 인생에서 그런 후회와 좌절이 좀 적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려면 짜잘한 그걸 실천해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방 청소해야 되겠다. 깨끗한 방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 청소하는 그건 대증요법이라고 하거든. 조금 안 좋은 단어야. 증상에 대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 아픈 증상을 없애는 거야. 근데 내가 좀 중병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머리 아픈 증상을 없애는 건 도움이 안 되거든. 병의 원인을 찾아야지. 방이 지저분한 이유는 청소를 하면 되죠, 선생님. 맞아. 근데 그건 대증요법이라고. 증상에 대한 요법이라는 거지.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방은 항상 이 모양이야. 진짜로 그래. 봐봐. 선생님이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PD님한테 자, 깨끗한 책상을 준비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선생님 책상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상황상 못했어. 근데 어쨌든 선생님 보기에는 선생님 책상은 이거보단 조금 더 깔끔해. 되게 정리가 잘 돼 있거든. 학교에서 되게 유명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동료 교사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결벽증 있냐? 막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 왜냐하면 책이 이렇게 줄이 쫙 맞춰져 있고 책장이 선생님 책상에만 책꽂이를 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 책꽂이는 책이 쫙 가지런히. 근데 결벽증까지는 아닌데 선생님은 책을 되게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날 이제 한 일주일이나 2주 단위로 책 배열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손때 묻은 책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책상에 정리되어 있는 책들은 크기별로 정리되어 있어. 큰 거 왼쪽에다 두고 이제 작은 책들은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높이나 두께가 거의 맞거든. 그러면서 선생님 그렇게 책을 정리를 하면서 내가 손때를 묻혔던 그 책을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야. 반복적으로 보는 거지.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2주쯤 지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세팅이 좀 눈에 익을 거 아니야? 그럼 또 바꿔. 이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서재 전체를 하지는 못해. 선생님이 제일 많이 읽는 그 책장이 따로 있거든? 자주 보는 책장. 선생님이 애장책 아니면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그런 책장이 따로 있는데 그런 책장만 정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작가별로 정리를 해. 순서 키 높이나 이런 거 안 맞아도 상관없어. 작가별로. 글 쓴 사람이 똑같은 책별로 쫙. 한 2주쯤 지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색깔별로 정리를 해. 재밌어.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아니야. 재밌어.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책을 만지는 일이거든. 이런 너네들이 됐으면 좋겠어. 어쨌든 그렇게 깔끔하게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 근데 선생님이 하는 일은 뭐니? 책상이 정말 깨끗해. 근데 선생님은 이 깨끗한 책상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하냐면 썼던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야. 그 습관을 바꾸면 난 항상 100% 깨끗한 책상에서 살게 돼. 이해됐지?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면서 학생들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 되게 많이 보거든. 근데 그 학생들이 습관을 바꾸는 걸로 끝나. 90%, 95%
내가 원하지 않는 살을 붙이고 다니는 그거 말고 그냥 100% 내가 원하는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성직도 마찬가지야. 자질구레한 습관들을 한두 개 바꾸는 거. 그 여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 그거잖아. 이렇게 막 선생님이랑 수업 마치고 선생님이 가자. 선생님이 차 한 잔 사줄게. 라고 뭐 커피 한 잔 먹을래? 가자. 이렇게 막 간다? 그러면 진짜 막 이 설탕 가득 들어있는 그런 걸 먹으면서 선생님 살찌면 어떡하죠? 막 그걸 먹으니까야. 그지? 그 습관을 고쳐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냐면 선생님은 선생님을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하냐면 깨끗한 책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깨끗한 책상에서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 거야. 너네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이거야. 봐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선생님은 책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 선생님이 책을 엄청 좋아하고 책을 사랑하는 책사남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책사남이 어느 날 나는 오늘은 반드시 책을 읽겠다 결정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런 결정 안 해. 되게 이상하지 않아? 그런 결정을 하고 책을 보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난 그냥 책을 읽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는데 딱히 결정이 필요하지 않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좀 건강을 찾아야 되겠다, 내지는 날씬해져야겠다, 아니면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큰 용기를 내가지고 운동하겠다,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운동이 생활화 되어져 있잖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4강에서 너네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야. 책과 친해지기라고 이야기를 할 때 책과 친해지기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단어를 뱉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너네들의 행동을 분석해봐. 이건 선생님이 실제로 선생님 인생을 바꿔가면서 선생님 인생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학생들의 인생을 바꿔주면서 함께 바꾸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정체성은 스스로에게 자꾸 암시를 주잖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 행동을 분석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 다음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4강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면 그 다음 질문은 내가 진짜 나로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 행동으로 나는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뭐 하라고? 이 행동,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부합하는 행동이냐?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난 다음에 TV를 보고 있어. 그러면 정체성에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고쳐야지. 스스로 막 난 또 TV 보고 있어. 아우,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자아 비판하고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이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에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바꿔야겠네. 요게 포인트야. 바꾸자. 이번 한 번만 바꾸자. 그렇게 행동을 해보면 삶이 확 바뀌게 된다는 거지. 정체성을 부여한다. 첫 번째 뭐라고? 정체성을 부여해. 두 번째 뭐라고? 나의 행동을 그 정체성에 맞춰서 분석을 해내는 거야. 책을 좋아하는 사람 땡땡땡. 책을 좋아하는 사람 홍길동. 나의 행동은 여기 맞나? 이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독서가 습관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이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냐,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선생님이 5강, 6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야. 습관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책을 읽는 습관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6강 뭐 이런 데 설명을 할 거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선생님, 그거 진짜 힘들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생각보다는 안 힘들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왜냐하면, 인간은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거든. 선생님, 진짜요? 맞아. 1강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인간은
뇌의 과소성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뇌를 진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 생활의 달인을 보면 진짜 기적 같은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보잖아. 용접의 달인, 제빵의 달인. 그치? 선생님이 이런 생활의 달인을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놀라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그 생활의 달인들이 왜 생활의 달인이 되었을까? 달인이 된 이유는 뭐야?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이야. 독서 전문가가 되고 정말 책을 잘 읽고 훌륭한 숙련된 독서가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습관을 만들면 돼. 반복적으로 하면 돼. 독서니까 뭘 반복적으로 하면 돼? 책 읽는 걸 반복적으로 하면 돼. 습관을 만들 때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횟수거든. 왜 생활이 달인이 되셨을까요? 제빵의 달인이 되셨을까요? 빵을 계속 만드니까. 습관에서는 횟수는 진짜 중요하거든. 몇 번 했니? 인간의 능력이 정말 탁월한 거. 선생님이 이 생활의 달인 가운데에서 정말 깜짝 놀란, 인간은 저런 것도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라면 끓이는 사장님, 이런 컨셉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라면 십몇 종을 라면, 수프, 건더기, 이 세 가지를 각각 짬뽕을 하는 거야. 그럼 조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달인이 생활의 달인 라면집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 그분이 나와가지고 라면을 하나 먹어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면은 어느 라면 면이고요. 건더기는 어디 거고요. 스프는 어디 거예요를 맞추더라고. 진짜로 맞춰. 어이구야.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고 습관을 만들어서 미각 자체를 발달시킬 수 있다니까. 인간의 미각을. 그건 뭐야? 뇌의 과소성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쪽 방향으로 뇌가 끊임없이 패턴을 만들어내고 발달을 해가는 거지. 우리 이걸 믿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독서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 윤윤구처럼, 윤사부처럼 독서닥터가 될 수 있는 방법? 반복해보는 거야. 지금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걸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의 인생 문장, 고등학교 때 만들어진 인생 문장이야.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이야기를 한 연습은 완전함을 만든다. 사실은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였거든. 위붕 마우트 된 마이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독일어 시간에 배운 거거든. 위붕 마우트 된 마이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연습이 마이스터를 만든다. 마스터를 만든다는 거야. 그렇지? 연습이 마스터를 만든다. 멋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연습해야지. 그 독서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몇 가지 약속을 좀 하자. 그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 우리는 이 전제를 까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시거든. 사실은 이 시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 시집을 되게 좋아해. 선생님 책상에 가면 책꽂이가 선생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거든. 선생님 책상에만 책꽂이가 세 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제일 가운데 있는 책이야. 뭐냐면 시집 이름이 뭐냐면 진짜 멋있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화가 나고 짜증 나고 스트레스 이렇게 받아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싶을 때마다 그 책을 딱 이제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본다. 인간의 시각적인 요소 되게 중요하거든. 그 책을 딱 보는 거야.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한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20이 담겨있는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책이야. 진짜 멋있지.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 왼수 학교에서 날 괴롭히는 이 말도 안 되는 네 가지 없는 이 왼수가 희망이다. 그죠? 교사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시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시집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좀 많이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야. 읽어보자.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한다. 사실은 이 시를 가지고 1시간 해설해주고 싶지만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선생님이 이 시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문장 때문에 그래. 너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꼭 실패한다. 나는 앞으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앞으로 공부 잘할 거예요. 나는 앞으로 책을 열심히 읽을 거예요. 실패.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슷해. 우리의 삶은 저 먼, 아득하고 먼, 저 멀리 있는 목표.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나. 그치? 이미 이렇게 생각하자. 독서를 좋아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해. 근데 아직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 그러면 요만큼의 갭이 존재를 하겠지. 사실은 이게 문해력에 가까운 이야기야.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이 나야 되거든. 이해됐지? 목표가 있어? 그 목표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 그래서 성적을 90점으로 올릴 거야. 평균을 90점으로 올릴 거야 라고 하는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40점의 내 점수가 있단 말이야. 이건 너무 과했나? 어쨌든 40점의 내 점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갭만큼, 차이만큼이 50점만큼의 차이가 나잖아. 맞지? 그 갭을 두 번째 문장이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이 진짜 이 사람, 이 시인은 대단한 거야. 이러면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봤다는 이야기거든. 이해됐지?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책 습관을 들여가 책을 진짜 잘 읽는 사람,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이 될 거예요. 좋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면 나는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그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짜질구레하게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다 몸으로 생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 그래서 책 제목, 시 제목 아직과 이미 사이. 그치? 나는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짜질구레한 그 습관, 물건 제자리 놓기 이런 거, 하루 한 페이지 읽기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성실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러다 보면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레벨업 하는 시간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실천 약속 몇 가지. 얼마나 실천하는지 게시판에 한번 남겨봐. 첫 번째, 책은 모든 곳에 둔다. 이 전제가 깔리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엄청 루즈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책은 어디? 모든 곳에 둬. 그러려면 똑같은 책을 여러 권 펼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니까 우리 3강 마지막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용돈을 쏟아부어서 산 책 5권이야? 6권이야? 좋아. 그러면 그 책을 내가 너네들이 이동하는 동선, 집집마다 이동하는 동선, 집집마다는 아니지. 집 안에서 이동하는 동선에다가 하나씩 깔아. 뭐 거실에 자주 간다. 그럼 거실. 그러면 대체로 그렇잖아. 거실에 가면 소파에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앉는 자리가 있거든. 그 옆에 책을 두라는 이야기야. 내 침대에서 잠잔다. 그럼 침대 옆에 책도. 내가 핸드폰을 진짜 많이 하는 학생들 많잖아. 그러면 이 습관을 고치고 싶지? 그러면 핸드폰에 책 붙여놔! 찍찍이 해가지고 붙여놔. 책은 모든 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돼.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도록. 마음에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아까 선생님이 몇 가지 이야기했던 거 똑같아. 그냥 모든 곳에 펼쳐놓고 손에 쥐기만 하면 돼. 포인트. 알겠지? 손에 쥐는 것. 그래야 습관이 만들어진다. 첫 번째 실천 약속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게시판에 자꾸 올려봐. 선생님 저는 이곳에다가 책을 뒀어요. 이거 정말 좋단 말이야. 기대하고 있을게. 두 번째, 읽어. 시작. 책은 언제든 본다. 독서에 실패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런 놈들 많이 봤잖아.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냐면 각 잡고 책 읽는 아이들 있잖아. 요 시간은 독서 시간. 실패. 100% 실패. 아니 딱 요걸 해야 되는 시점이 있긴 하거든. 그건 선생님이 좀 뒤에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각 잡고 이 시간은 막 나 진짜 막 다른 거 다 빼고 오로지 이 시간은 집중해서 책을 본다. 실패. 실패 예약. 언제 그런 거 하니? 작심삼일, 뭐 새해 첫날, 2학기 시작하는 첫날, 그치? 새학기 시작하는 첫날. 성공했어?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생초보 특강을 듣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언제든 보는 거야. 그냥 언제든. 그냥 시간 정하지 말고 내가 정말 막 내가 시간을 내 가지고 책을 읽을게 그럴 시간 우리한테 없잖아. 그치? 너네들이 얼마나 바쁜지 내가 알고 있는데 진짜 되게 바쁘더라고. 맨날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막 잠자기 전에 무조건 웹툰은 봐야 되고 막 너무 바빠. 그러니까 언제든 책 읽는 시간 따로 만들겠다 생각하지 말고, 따로 만드는 건 언제냐면 내가 책을 읽은 내가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책을 읽는 시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그때는 조금 뒤의 이야기고 지금은 그냥 언제든. 제일 좋은 거 이동하면서 책 보는 거 좋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있어빌리티. 자, 그 다음 세 번째, 선생님과 세 번째 하는 거, 요게 조금 중요한 약속이야. 쉽게 연습한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린 지금 책을 읽기 위한 습관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 습관은 연습을 통해서만 되는 거야. 연습하지 않았는데 습관이 생기는 건 나쁜 케이스밖에 없어. 나쁜 건 연습 안 해도 습관이 되거든. 아니, 사실은 나쁜 것도 연습을 해야지, 그치? 그런데 어쨌든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한테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일수록 내가 습관을 들이기가 정말 어렵거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해. 근데 그 연습에다가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 그럼 또 실패를 한다? 그러니까 책을 손에 잡으면 다 읽어야 돼 라고 이런 이상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니까 자꾸 실패를 하는 거야. 그냥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 거야. 이건 너네들이 한번 해보고 약속을 하면 돼. 내가 모든 곳에 책을 두고 언제든 책을 본다라고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대신 내가 책을 잡으면 한 페이지는 읽는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한 페이지는 읽는다. 이거 연습인 거야. 그러면 내가 책을 잡을 때마다 어떻게? 한 페이지씩 읽는 거야. 그 선생님이 대체로 한 6개나 7권 정도의 책을 동시에 읽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선생님도 여전히 이렇게 하거든. 물론 이제 선생님은 독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딱 정해져 있거든. 그 시간에는 다른 일 다 팽개치고 책을 읽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도 여전히 책을 모든 곳에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연습을 해. 그러면 하루에 책을 잡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 6, 7페이지가 읽어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6강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알려줄 테니까 어쨌든 연습하자.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하는 거야. 나 오늘부터 책을 읽을 거야. 진짜 막 무지막지한 결심을 하고 지금부터 책 읽는다. 인생의 결단을 하고 막 있잖아. 난 다시는 너튜브 이런 거 안 볼래. 막 이러면서 1시간 뒤에 보고 있을 거잖아. 그지? 그런 거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내가 책을 읽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책과 점점 멀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 가볍게. 나 한 페이지만 읽어볼게. 한 페이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럼 반 페이지만 읽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습관을 들여요. 책을 손에 잡는 습관.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기는 습관만 들이면 된다고. 이해됐지? 막 생사대적을 만난 것처럼 막 쳐다보면서 내가 이 책을 다 읽지 않고는 절대로 식음을 전폐하리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작심삼일도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알겠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생님과 하는 네 번째 약속은 부정적인 환경을 제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부정적인 환경을 제거한다라는 말은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그 MBC라고 하는 책에 마찰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찰력이라는 단어 되게 의미 있는 단어거든. 우리가 행동하는,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항상 생각한 이 마찰력을, 선생님은 마찰력으로 설명 안 하고 항상 학생들한테 관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거든. 우리가 무언가를 막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걸어간다라는 이야기는 걸어가는 관성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멈추려면 이 관성이 앞으로 걸어 나가려고 하는 관성에 비해서 멈추려고 하는 힘이 커야지만 멈춰지는 거거든. 마찰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부정적인 환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읽는데 내가 책을 읽는데 방해되는 TV,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 TV다라고 얘기해. 나 드라마 보는 게 책 읽는데 정말 방해돼. 그러면 어떡하냐면 되게 사소한 구질구질한 정말 짜질구레한 행동을 하면 돼.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죄책감 갖지 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연습을 자꾸 해가는 것뿐이야. 설득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TV를 보고 난 다음에 그죠? 빼. 플러그를 빼. 그러면 다음에 내가 TV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플러그 꼽고 리모컨을 눌렀는데 TV가 안 켜지네. 왜? 꼭 빠져있거든. 그러면 내가 플러그를 꼽아야 하는 조건이 생기잖아. 그게 마찰력인 거지. 마찰력이 커진 거거든. 그러면 그 행동은 점점 줄어들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지도하는 학생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지도해서 좀 심한 학생은 어떻게 하냐면 TV를 베란다로 갖다 놔. TV 빼서 베란다에 갖다 놔. 그럼 그 다음에 이 학생이 TV를 보려면 어떻게 돼? 베란다에서 TV를 갖고 와서 거실에다 갖다 놓고 플러그를 꼽고 마찰력이 크지. 그러면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야. 부정적인 환경을 제거하는 거. 내가 스마트폰이 문제야. 그러면 그 스마트폰 책을 읽는 동안 내지는 뭔가를 하는 동안 집중하는 동안 부모님한테 맡겨, 친구한테 맡겨. 나한테 맡기면 안 되겠지. 선생님한테 맡겨. 선생님은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핸드폰을 졸업할 때까지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야. 졸업할 때까지 맡아주거든. 그래서 선생님 책상에는 항상 캐비넷, 자그마한 그 핸드폰용 캐비넷이 하나 있거든. 거기에 핸드폰이 항상 50개 정도가 있어. 항상 맡아줘. 졸업할 때 스티커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는 졸업하는 날 이 핸드폰을 받아가겠습니다. 부정적 환경을 제거하는 거지. 스스로 제거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거야. 4가지 약속. 모든 곳에 책을 두겠습니다. 언제든 읽겠습니다. 쉽게 한 페이지씩 읽어가겠습니다. 그 부정적 환경을 스스로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멋진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게 될 거야. 봐봐.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시라고 해야 되겠지. 어쨌든 판화야. 판화 시인이니까. 사과가 떨어져. 되게 유명하니까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 사과가 떨어졌다. 만유인력 때문이란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 선생님이 이런 걸 얘기를 해주잖아. 읽어주고 보여주잖아.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와. 머릿속에 이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만유인력 때문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봐왔던 뉴턴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이 진짜 멋있는 건 이런 거지. 문해력의 절정은 이런 거야.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쫙. 왜? 때가 되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려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했지. 씨를 뿌리고 나무가 커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고 그 과정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책을 읽을 때 요 단어가 이 문장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책을 깊게 읽기 시작한 거야. 물론 이 세 문장 가지고 선생님이 2시간 동안 너네들한테 2시간이 뭐야? 3시간, 4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어. 사과가 떨어졌답니다. 만유인력 때문이래요. 그러면 뉴턴은 서양 사람이고 서양식 사고로 쳐다본 거고요. 이철수 판화 작가는 동양식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구차하잖아. 내가 공부한 거니까. 그럴 필요 없다니까. 이해됐어? 때가 됐기 때문이야. 무슨 때? 우리 앞에서 이야기해 쉽게 가자고. 무슨 때? 레벨업의 때. 이제 경험치를 다 채운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경험치 다 채웠어. 레벨업만 남은 거야. 그때 뚝 떨어지는 거지. 그때가 어느 때인지 나는 몰라. 그러나 선생님이 지금 단언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 너희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과가 뚝 떨어지는. 사과는 맨날 떨어져. 그지? 그러나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만유인력을 떠올렸던 그 때, 너 인생에서 정말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열정적인 계기가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될 거야. 선생님이랑 약속한 4가지를 지키기 시작한다면. 알겠지? 자, 생초보, 4번째 생초보를 본다. 네 번째 생초보를 보면서 이제 우리 생초보 빨리 떼기 위해서 하나씩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특히나 오늘 선생님과 약속한 4가지의 이야기. 뭐지? 어디든 둔다. 책은 언제든 읽는다. 그리고 쉽게 연습한다. 한 페이지씩 하루에 1분씩이라도. 4번째, 부정적인 환경을 스스로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4가지를 잘 지켜주면 된다. 그러면 탁월한 독서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이번 강의, 네 번째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꼬꼬도. 그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까몬, 까몬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다음 강의에서 진짜 제대로 된 독서 라인을 보여줄 테니까 그 독서 라인처럼 내가 읽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멋진 학생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다음 강의에서 만나자. 안녕.